네, 안녕하세요. 백의사TV입니다. 태양광 수익과 관련된 S&P 알리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 영상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FIT 마지막 시간으로 현물거래, 장기 입찰, 한국형 FIT의 각 수익 비교 및 한국형 FIT 제도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거래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수익 발생 방법으로 S&P는 한전에서 산정된 단가로 발전량에 적용하여 수익이 매달 발생하게 되고, REC는 매주 화, 목에 전력거래소에서 주식과 같이 발전자회사 거래에서 수익을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 거래 하시는 분들은 S&P는 월급처럼 REC는 적금처럼 수익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장기계약. 이 장기계약은 1년에 2회 계약을 하게 되고요. S&P REC 단가를 태양광 사업자들 간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으면 20년간 동일 단가로 발전만 하면 수익이 되는 거래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낙찰 시 20년간 동일 단가로 수익을 가져간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경쟁 입찰이다 보니 단가를 서로 낮춰 쓰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대 수익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률이 낮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FIT는 연중 상시 계약이 가능하고, 단가는 정해져 있으며 참여 의사가 있고 기준에 맞으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점은 장기 계약처럼 20년 동안 발전만 하면 수익이 된다는 점이고, 단점은 단가를 높이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매해 단가가 하락하는 요즘에는 그렇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고정 계약과 한국형 FIT를 서로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참여 대상은 장기 고정 가격 입찰 계약은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FIT는 30kg 미만을 제외한 100kg 미만은 농축산 어민 및 협동조합만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계약 기간은 서로 20년간 동일합니다. 입찰 여부는 장기 고정 가격은 서로 경쟁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한국형 FIT는 입찰은 없습니다. 이 고정 가격은 서로 경쟁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되고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낙찰 금액이 서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FIT 같은 경우는 좀 전에 CT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년도 장기 입찰 단가 평균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산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 물량은 장기 고정 계약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반면에 한국형 FIT는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기간도 장기 고정 가격은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별하다 싶으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형 FIT는 연중 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언제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전 수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우선 S&P REC의 단가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189원으로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189원이 되고요. 이것에 S&P 가격이 먼저 정해지게 되면 단가에서 S&P 금액을 뺀 금액을 REC다 생각해서 여기에 가중치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1.1의 가중치를 줬을 때는 토지형, 1.5의 가중치를 줬을 때는 건축물이라 봤을 때 단가 차이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FIT 단가와 현물 거래 단가에 대해서 서로 보겠는데요. 2020년 10월 현재 S&P REC의 한국형 FIT 단가는 174원입니다.
현물거래는 S&P는 50원이고 알리시는 40원의 평균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건축물의 1.5배수를 더한다면 한국형 FIT는 212원, 현물거래는 110원, 토지의 1.2배수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형 FIT는 189원, 현물거래는 98원입니다. 이 두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형 FIT가 현물거래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가격의 단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 용량 발전소라 생각한다면 수익이 2배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투자 회수 기간도 2배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형 FIT의 가장 큰 장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 매일의 단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양 끝단에 오늘의 S&P, 오늘의 알리시라 해서 단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형 FIT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국형 FIT 제도가 종료가 된다면 장기 계약 입찰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계약 체결률은 그리 높지 않고요.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탄소 저감 1등급이 적용된 모듈이 설치되지 않아 체결률이 더욱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위해서 경쟁 입찰의 제도상 더욱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1등급 모듈을 사용한 발전소라 하더라도 낙찰을 위해서는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반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도태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면서 강력한 제도입니다. 2020년 3년차가 곧 마감이 되고 2022년 종료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고, 태양광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그나마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설레듭니다. 이상 백의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